자, 오늘은 미적분 3단원 삼각함수 내용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함수에서 이제 맨 처음 나오는 게 삼각함수 덧셈 정리 공식인데요. 공식을 만드는 과정들은 일단 뭐 교과서나 아니면은 기본서에 나와 있는 부분이긴 한데, 일단 중요한 건 삼각함수가 미적분에 사용되는 것은 미분 적분에 사용되는 삼각함수로 거의 제한되기 때문에 삼각함수 내용 자체 보다 더 중요한 게, 이걸 사용해서 미분적분에 쓸 수 있느냐 없느냐, 그 공식을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공식을 만드는 증명 과정은 일단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워서 잘 써먹는 것에 먼저 초점을 맞춰서 진행하도록 할 거고요. 일단 공식이 어떻게 외우면 좀 더 편해지는지 그 얘기를 좀 드리면서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나타나 있는 사인 함수를 보시면, 이 사인 함수는 기본적으로 기함수예요. 기함수는 우리 보통 뭐 홀수차라고 얘기를 하지만 의미 자체가 이거는 짝이 안 맞는다는 얘기거든요. 짝이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사인 법칙은 사인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나오면 얘는 사인 하나, 짝이 안 맞는 코사인 하나, 그 다음에 코사인 하나, 사인 하나, 이런 식으로 짝이 안 맞는 애가 번갈아서 등장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간에 부호는 여기 있는 부호랑 같은 순서로, 얘가 플러스면 얘도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면 얘도 마이너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같은 부호 형태를 취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이 코사인 함수는 우함수라고 얘기하죠. 우함수는 우리가 보통 짝수차 함수라고 도 얘기를 하고, 짝수차들로 보통 이루어진 함수를 우함수라고 얘기하는데, 얘는 짝이 맞아요. 그 얘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코사인이 나오고 그 다음 다시 코사인이 나오고 다시 사인이 나오고 다시 사인이 나오는 이런 구조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코사인은 코사인, 코사인, 사인, 사인, 뭐 이런 식으로 같은 것들이 쌍으로 등장한다, 짝이 맞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합니다. 중간 부호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여기 표시가 잘못되어 있네요. 마이너스 플러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로 수정해 주세요. 마이너스하고 플러스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부호가 바뀌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플러스로. 자, 그 다음에 이제 탄젠트 세타는 하나는 선생님하고 좀 증명을 좀 해보도록 할 거예요.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도 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탄젠트의 알파 플러스 베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젠트의 알파 플러스 베타는 코사인의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사인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겠죠. 그래서 사인의 공식은 사인의 알파, 짝이 안 맞는 코사인 베타, 그 다음에 반대로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됩니다. 여기 있는 애를 전부 다 다를 뭘로 나눠보냐면, 여기를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로 나눠줄 거예요. 요것도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로 분자분모를 나눠주면, 그 다음에 표현되는 걸 보시면 여기에서는 코사인 베타가 지워지죠. 그 다음에 탄젠트 알파가 남을 거예요. 이쪽에서는 코사인 알파가 지워지고 코사인 베타분의 사인 베타니까 탄젠트 베타가 남겠죠. 이쪽에서 보시면 코사인이 지워지고, 1이구나. 코사인 다 지워지니까 1 마이너스, 이쪽에서 보시면 여기 코사인 알파분의 사인 알파가 탄젠트의 알파가 되고요. 코사인 베타분의 사인 베타가 탄젠트의 베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공식 1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탄젠트 알파 플러스 탄젠트 베타라는 형태의 공식이 나와요. 그런데 이 부호가 마이너스로 바뀌면 여기가 플러스로 바뀌고 여기가 마이너스로 바뀌는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된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외운 다음에 그거를 잘 써먹도록 연습을 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삼각함수에 사용되는 공식들을 몇 가지 좀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탄젠트 x를 t라고 했을 때 sin 2x, 코사인 2x, 탄젠트 2x를 t에 관한 식으로 표현해라 라고 돼 있는데, 일단 이거는 나중에 적분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는 뭐 삼각치환법이라는 방식으로 문제 풀이하는 방식에서 주로 쓰이기 때문에 일단 기억을 해 두셔야 될 내용인데요. 먼저 하나를 먼저 정리해보고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에서 삼각함수를 다룰 때 한번 언급을 해드린 적이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냐면 그러니까 제곱 공식 세 가지를 외우는 방식이에요. 일단 많이 알고 있는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은 1이라는 형태는 많이 알고 있지만 나머지 두 개는 잘 안 외워지거든요. 그래서 사인과 코사인, 탄젠트를 쓰고 그 반대편에 그것의 역수들을 코탄젠트, 시컨트, 코시컨트를 대각선 방향의 반대편에다가 적습니다. 그 다음 얘를 기역자로 읽어서 제곱을 붙이시는 거죠.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은 1의 제곱. 그 다음에 탄젠트 제곱의 1의 제곱은 시컨트 제곱. 1 플러스 코탄젠트 제곱은 코시컨트 제곱. 이런 식으로 세 가지 공식을 기억을 해 두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걸 증명한, 이 관계식을 만들 때 이걸 사용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복습을 좀 해봤습니다. 자, 먼저 탄젠트 2x부터 먼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탄젠트 2x라는 것은 배각 공식이죠. 얘는 1 마이너스 탄젠트의 x 탄젠트 x니까 탄젠트 x의 제곱이고요. 위에는 탄젠트 x 더하기 탄젠트 x라 2 탄젠트 x입니다. 자, 이거를 t로 바꾸라고 했으니까 뭐 당연히 얘는 뭐 1 마이너스 t의 제곱분의 2t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자, 다음에 코사인 2x를 t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코사인 2x는 원래 공식이 코사인 제곱 x 빼기 사인의 제곱 x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사인으로 돌리면 1 마이너스 여기 있는 놈을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바꾸면 되니까 1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x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에 2 코사인 제곱 x 마이너스 1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탄젠트가 뭐랑 연결이 되어 있나 보세요. 탄젠트는 시컨트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시컨트는 코사인의 역수죠. 그래서 여기 있는 코사인 제곱 x를 이렇게 바꿀 거예요. 2 아래쪽에 시컨트 제곱 x 빼기 1. 그럼 얘는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x 분의 1 빼기 1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1 플러스 t의 제곱분의 1 마이너스 1 이렇게 표현이 돼서 값이 1 플러스 t의 제곱분의 1 마이너스 t의 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습니다. 일단 아셔야 될 게 이제 만드는 과정 요 값들도 먼저 중요하지만 일단 배각 공식 외우는 거 먼저 요렇게 배각 공식 나온 거, 그 다음에 코사인 2x가 요렇게 세 가지로 나오는 거, 이 버전들을 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에 사인의 2x를 할 텐데, 사인의 2x는 원래는 2 사인 x 곱하기 코사인 x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됐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서 이제 탄젠트 x가 사인의 2x 곱하기 코사인 2x이기 때문에 코사인을 넘겨서 탄젠트와 코사인을 곱할 거예요. 그래서 얘는 탄젠트의 2x 곱하기 코사인의 2x를 해주면 탄젠트 2x 결과가 이거죠. 1 마이너스 t제곱분의 얼마? 2t 곱하기 여기 있는 결과를 보면 1 플러스 t제곱분의 1 마이너스 t제곱 이렇게 표현돼서 지워지면서 1 플러스 t의 제곱분의 2t라고 표현이 됩니다. 나중에 되면 이거를 외워서 쓸 수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삼각치환을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면. 하지만 기본적으로 교과과정 자체에서 이걸 강조해서 쓰진 않아요. 그래서 잘 외우진 않거든. 그래서 만드는 과정을 기억해 두시는 게 좀 더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두 직선이 이루는 각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직선이 이루는 각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일단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직선이 있고 이 직선의 특징은 x축과 알파도로 이루는 겁니다. 다음에 y는 m-x 플러스 n-가 있고 이 직선의 특징은 x축과 베타의 각을 이루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탄젠트의 알파는 m이라는 거하고 탄젠트의 베타는 n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m 다시죠. n이 아니라 m 다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때 우리가 원하는 게 뭔지를 한번 좀 보시면요. 여기입니다. 이 직선과 이 직선 사이에 이루는 요 각인 세타를 원해요. 세타를 원하는데 이 세타의 각이 알파하고 베타를 빼준 각이죠. 세타는 알파하고 베타를 빼준 각입니다. 근데 알파 베타를 각을 직접 구할 수 있으면 좋지만 보통 특수각이 아닌 경우도 많고 이 각을 직접 표현할 수는 없어요. 근데 여기 표현되어 있는 m과 n이라는 숫자는 주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탄젠트 알파와 탄젠트 베타를 사용해서 세타를 표현하는데 이 세타도 역시 탄젠트로 표현될 수밖에 없겠죠. 그럼 탄젠트의 세타를 만들면 탄젠트에 알파하고 베타를 빼주는 형태고요. 공식을 보시면 1 플러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분의 1 마이너스 탄젠트 잠시만요. 공식 잘못됐습니다.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탄젠트 베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 있는 탄젠트 알파를 m으로 탄젠트 베타를 n으로 m-로 표현을 해주면 1 플러스 m 곱하기 그 다음에 m 다시 m 빼기 m 다시로 표현하시면 되는데요. 나중에 보시면 지금 알파 베타가 지금은 크기 자체를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처럼 보이지만 요것만 주어져요. 이게 바뀌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보통은 여기에다가 절대값을 씌워서 세타가 예각인 각을 보통 구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절대값이 씌워져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보통 구하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은 예각을 구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삼각함수 합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각함수의 합성은 이렇게 두 종류의 1차 삼각함수들이 더해져 있거나 빼져 있을 때 그걸 하나의 삼각함수로 만들어내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의 삼각함수로 만들어야지 그 하나의 삼각함수에서 뭐 최대 최소건 뭐 방정식 부등식이건 이건 풀어낼 수 있기 때문에 두 종류를 한 종류의 형태로 바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원리를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만드는 과정에서 공식처럼 빠르게 갈 수 있는 방식들 두 가지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sin x 플러스 코사인 x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앞쪽에 있는 2를 제곱을 하고요. 이 앞쪽에 있는 2를 제곱을 해서 더하겠습니다. 그럼 얘가 5가 나오죠. 자, 여기다가 루트를 씌워가지고 루트 5라는 값을 만들어낼 거예요. 그 이유는 루트 5를 앞으로 뽑고 나면 이 뒤에 남은 것이 뭐가 나냐면 사인의 x 곱하기 뭐 코사인 루트 5분의 2 그 다음에 코사인 x 곱하기 루트 5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모양이 표현이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루트 5로 뽑았을 때의 효과 자체가 뭐냐면 여기 있는 루트 5분의 1을 제곱을 하고 여기 있는 루트 5분의 1을 제곱을 시키면 더했을 때 1의 효과를 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루트 5분의 1을 코사인 알파 여기 있는 루트 5분의 1을 사인의 알파라고 넣으면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이 1의 효과를 내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사인과 코사인 하나의 형태처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루트 5로 묶어주고 사인의 x 곱하기 코사인 알파 플러스 코사인 x 곱하기 사인의 알파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얘가 루트 5에
사인 하나 안에 x 플러스 알파라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코사인 알파는 루트 5분의 2가 되겠고 사인의 알파는 루트 5분의 1의 형태를 취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두 종류의 삼각함수를 하나의 삼각함수 형태처럼 모양을 이렇게 바꿔준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sin x 플러스 코사인 x라고 돼 있는 놈을 합성시키는 방식을 좀 전에 원리로 표현을 했는데 그것을 좀 더 간단하게 공식처럼 빠르게 갈 수 있는 방식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먼저 축을 먼저 그어놓고 이 앞에 sin 앞에 있는 값을 x축 위에다가 찍습니다. 자, 코사인 앞에 있는 1을 y축에다 찍을게요. 그럼 점이 여기 2,1이라는 점이 나오겠죠. 여기를 직선을 잇겠습니다. 원점서부터 여기까지 직선을 이은 다음에 요 사이의 값을 알파라고 놓으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사인의 알파가 얼마? 여기 루트 5분의 2가 되고 코사인의 알파가 루트 5분의 1이라고 표현이 되겠죠. 이렇게 이제 모양을 잡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놈을 바꿀 때 어떻게 바꾸냐면 이 대각선 방향에 나온 놈을 루트 5라고 쓰고 그 다음에 사인의 x라고 쓴 다음에 그냥 알파라고 쓰시면 돼요. 여기 표현되어 있는 요의 알파를 여기다 넣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 사인 x 플러스 코사인 x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루트 5 사인 x 플러스 알파라고 표현하면 되고 얘를 하나만 더 들어드리면 자, 사인의 x 마이너스 코사인 x라고 되어 있는 놈을 한번 바꿔보자 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 1이라는 놈 x 사인 x 앞에 있는 숫자 1이라는 걸 x축에다 찍고 코사인 앞에 있는 마이너스 1을 여기다 찍고 그 다음에 원점에서부터 여기까지 이은 다음에 여기서 여기로 표현된 각을 알파라고 그냥 두시면 돼요. 이게 뭐냐면 음수각이 있지만 그냥 알파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 쓰냐면 이 대각선의 크기가 루트 2고 각을 알파라고 있기 때문에 루트 2의 사인의 x 플러스 알파라고 쓰시면 되고 여기서 보셔야 될 게 꼭 코사인 알파는 얼마고 코사인 알파는 루트 2분의 얼마? 1이죠. 그 다음에 사인의 알파는 루트 2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알파각이 얘네는 코사인은 플러스 사인은 마이너스니까 사사구면의 각이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하시고 반드시 이런 정보를 남겨 두셔야지 어떤 값인지 알 수 있으니까 정보만 남겨 두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사인 말고 코사인으로 바꾸는 방법도 있어요. 하지만 일단은 사인 방법으로만 사용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모든 문제를 사인으로도 다 바꿔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인으로 처리를 하고 수업 시간에 필요한 경우에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더 드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배웠던 삼각함수 합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응용된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범위가 0부터 파이 안에 있는 범위예요. x가. 거기서 fx 요 놈이 x는 알파에서 최대가 될 때 탄젠트 알파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모양을 보시면 이게 두 종류의 삼각함수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사인, 코사인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구하기가 어려워요. 하나의 종류의 삼각함수로 만들고 거기에서 최대 최소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합성을 시켜서 하나의 삼각함수로 모양 전환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인 앞에 있는 거를 x축에 찍으시고요. 코사인 앞쪽에 있는 거를 y축에다 찍으세요. 그 다음에 두 개를 이은 점을 만들고 이렇게 대각선을 만듭니다. 자, 대각선을 만들었을 때 요 길이가 5가 되고 여기 있는 요 각을 여긴 알파 나왔으니까 그냥 세타라고 그냥 해봅시다. 다른 걸로 써야 하니까 이거는 뭐 알파가 여기 있는 각을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세타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따라서 3 사인의 x 마이너스 4 코사인 x는
이 대각선의 숫자를 먼저 쓰시고 그 다음에 사인의 x 플러스 세타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알겠지만 세타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서부터 세타가 0 사이의 어떤 각이에요. 여기다 정보를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코사인 세타는 5분의 3이고 사인의 세타는 마이너스 5분의 4라는 정보를 쓰시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이렇게 써주시는 게 일단은 좋습니다. 이런 걸 그냥 이렇게만 쓰시면 안 돼요. 각이 제한이 될 때는 전범위로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놈이 최대가 되게 하려면 이 안쪽에 들어가 있는 각이 x 플러스 세타가 최대가 되게 하는 형태의 각으로 만들면 되겠죠. 보통 사인의 값을 최대가 되게 하는 각은 요게 2분의 파이일 때죠. 그치? 그래서 최대값이 5가 나오도록 할 때가 가장 큽니다. 근데 그 범위가 요 안에 있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x 플러스 세타가 2분의 파이가 되게 하는 그런 x가 알파라고 놓은 거니까 알파를 넣어주시면 알파하고 세타를 더한 게 2분의 파이란 얘기예요. 이 세타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서부터 0까지니까 여기 표현되어 있는 알파 이 값이 2분의 파이에서 몇을 뺀 거야? 세타를 뺀 거니까 당연히 얘는 0보다 커지면서 이 범위 안에 들어가겠죠. 이 범위 안으로 0에서 파이 사이 안으로. 그래서 알파 값은 여기 표현되어 있는 세타 값에 2분의 파이서부터 세타를 빼준 요런 놈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서 탄젠트 알파를 구하시면 됩니다. 탄젠트 알파는 탄젠트에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기 때문에 코탄젠트 세타 따라서 뭐가 되냐면 탄젠트 세타 분의 1이라는 값을 갖게 되겠어요. 됐죠? 그러면 여기선 뭐 코사인 사인만 있는데 탄젠트의 값을 보면 여기는 3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4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분의 4라는 값을 갖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삼각함수의 일반해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특별하게 우리가 이제 사인의 x가 2분의 1이다 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x의 값이 6분의 파이 30도 이런 각이 나오게 되겠죠. 근데 이거는 사인의 값 중에 특별한 하나의 해를 구한 거지 얘는 6분의 파이가 될 수도 있고 사인의 x가 이렇게 표현되고 2분의 1이 되는 값이 6분의 5파이도 되고 2파이를 지나서 6분의 파이도 되고 이렇게 굉장히 많은 값들이 나오잖아요. 이 많은 모든 애들을 한 번에 다 표현을 해보도록 하는 것이 이 일반해입니다. 그거를 어떻게 표현할 건지 그 얘기들을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먼저 특수의 알파가 있어요. 사인의 x가 사인의 알파라는 형태로 표현을 하면 일단 특수해가 어디가 나오냐면 알파라는 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x는 알파라는 해가 먼저 특수해로 먼저 나온다는 겁니다. 먼저 하나. 자, 그런데 요것만이 해가 아니죠. 지금 그래프로 안 그리고 이렇게 원으로 표현한 것이 좀 이해가 더 빠르기 때문에 원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인 값이 요 높이를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반지름이 1인 원에서의 높이를 표현하기 때문에 이 높이랑 같은 높이를 표현하는 각이 이쪽에 더 있어요. 요쪽 각이 알파인 경우. 그럼 실제로 표현되는 각은 여기에서 여기로 돌아간 거기 때문에 파이에서 알파를 빼준 거죠. 그쵸? 자, 어떻게 했는지 다시 한번 봅시다. 먼저 알파, 그 다음에 파이만큼 돈 다음에 알파만큼 뺀 각. 그래서 여기 표현되는 x의 값이 알파, 그 다음에 파이에서 알파를 뺀 각. 다시 한 바퀴 돌고 다시 알파만큼 온 거. 그래서 2파이 플러스 알파. 다음에 한 바퀴 돌고 반 바퀴 더 돈 다음에 알파를 뺀 거. 3파이 마이너스 알파.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근데 이거를 한꺼번에 연결해서 일반해법을 써보면 이게 짝수일 때는 그대로 알파고 파이 앞에 홀수가 붙어 있을 때는 마이너스 알파죠.
그걸 표현하는 방식이 n파이를 하고 n이 짝수일 때는 알파, 홀수일 때는 그대로 홀수일 때는 마이너스 알파를 표현해 줘야 되기 때문에 x가 n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1의 n승 알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다음에 두 번째 코사인에 대한 얘기를 드릴게요. 자, 코사인 x가 코사인 알파라는 형태로 특수해를 갖고 있을 때 우리가 이걸 갖고 일반해법을 어떻게 쓸 거냐, 일반해를 그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사인은 알파가 여기 있으면 이 코사인 값 x 값하고 똑같은 것이 표현되는 것이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이쪽 마이너스 알파. 그러니까 코사인은 1사분면과 4사분면에서 그 플러스 값을 갖기 때문에 여기 있는 알파랑 마이너스 알파에서 같은 형태의 값을 가져요. 그래서 값을 보면 x가 알파하고 마이너스 알파 2파이 돌고 알파하고 2파이 돌고 마이너스 알파 또 4파이 돌고 플러스 알파 4파이 두 바퀴 돌고 마이너스 알파 뭐 이런 식으로 몇 바퀴 돌고 나서 알파 더하고 알파 빼고 하면 되기 때문에 이것에 관한 특수해가 그러니까 일반해가 뭐가 되냐면 2n파이 몇 바퀴 돌고 나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코사인 x가 코사인 알파가 되게 하는 일반해예요. 자, 다음에 세 번째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탄젠트의 x가 탄젠트의 알파가 되는 놈인데 탄젠트의 모습을 보시면 1사분면에 알파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으면 탄젠트는 3사분면에서의 값이 똑같죠. 이렇게 여기가 알파였을 때 같은 값을 갖게 돼요. 됐죠? 그래서 여기 나타나는 x의 값이 알파하고 그 다음에 파이 플러스 알파하고 탄젠트 알파를 똑같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x가 여기서 그 다음에 한 바퀴 돌아서 2파이 더하기 알파 또 다음에 또 3파이 더하기 알파 이래도 같은 값을 갖겠죠. 따라서 탄젠트 x는 알파의 일반해인 x는 n파이 플러스 알파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일반해법은 한 번에 모든 애를 다 표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시작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거는 나중에 예제로서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다음 일반해법에 대한 몇 가지 변형된 모습들을 연습을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연습 문제 풀이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앞에 했던 얘기를 총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사인의 x가 사인의 알파면 x는 n파이 마이너스 1의 n승 알파 코사인 x가 코사인 알파가 될 때는 x는 2n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탄젠트 x가 탄젠트 알파가 될 때는 x는 n파이 플러스 알파라고 이제 모양이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네모 세모로 바꾼 거는 그냥 x 알파라고 표현된 게 아니라 덩어리로 표현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덩어리의 모양을 네모 세모 이런 형태의 모양으로 바꿔서 표현했습니다. 지금 이건 사인의 세모가 사인의 네모니까 실제로 얘랑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냥 적으시면 됩니다. 세모는 n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1의 n승의 네모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공식 다시 한번 연습하는 겁니다. 자, 코사인의 세모가 코사인의 네모가 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일반 해법이죠. 세모는 2n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네모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고요. 자, 탄젠트의 네모가 탄젠트의 세모하고 동일하면 세모는 n파이 플러스 네모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 모양을 약간 바꿨습니다. 자, 사인의 세모가 코사인의 네모예요. 뭐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 그러면 안 맞잖아요. 삼각함수가. 우리가 기존에 했던 일반해법을 풀려면 같은 종류의 삼각함수로 변화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따라서 사인의 세모 별로 안 좋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게 보통은 어느 걸 좋아하냐면 코사인으로 바꾸는 걸 더 좋아해요. 이유는 마이너스 1의 n승 뭐 이런 게 안 들어가니까 코사인으로 변형을 시키겠습니다. 자, 코사인의 네모는
사인의 세모가 되는데, 그쵸? 사인의 세모가 되는데 이 놈을 코사인의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모라고 쓰시면 결국에 사인의 세모가 되면서 여기 코사인 네모, 코사인하고 코사인의 세모 이런 모습을 같이 맞춰줄 수 있거든요. 됐죠? 따라서 여기 표현되어 있는 이 네모는 2n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모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 되셨죠? 아래에 요거 세모를 해놓은 이유는 같은 종류의 각이더라도 모양 변화를 시킬 때 같은 삼각함수로 만들어서 해결하셔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얘도 같은 종류의 각이더라도 사인의 세모, 코사인의 세모가 나오면 여기 있는 사인을 변형을 줄 겁니다. 뭐라고 변형을 줄 거냐면 코사인의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모 똑같은 짓을 한 거죠. 따라서 세모는 2n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모라고 처리해 주셔서 나중에 세모를 엮으면 세모 값이 얼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탄젠트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탄젠트도 마찬가지예요. 탄젠트와 코탄젠트가 나왔을 때 같은 종류로 모양 변화를 시키셔야 됩니다. 탄젠트의 세모는 코탄젠트의 네모가 되는데 여기 있는 코탄젠트는 탄젠트의 2분의 파이 마이너스 네모가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세모와 여기 있는 이 전체 각을 갖고 탄젠트의 일반해법을 쓰면 세모는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마이너스 네모 이런 식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구체적인 연습 문제를 통해서 문제풀이를 들어갈 거니까 그 연습 문제를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이해를 하시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 문제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에서 탄젠트 세타가 7분의 4일 때 실수 a의 값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힌트가 뭐가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힌트가 탄젠트의 세타라는 게 주어져 있어요. 이 세타라는 값에 탄젠트가 주어져 있는데 a를 구하래. 자,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a하고 여기 직각삼각형이 되어 있죠. 이쪽도 직각삼각형이고 이쪽도 직각삼각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주어진 조건이 탄젠트야. 그러면 a를 직접 길이로서가 아니라 탄젠트의 각으로 좀 모양 변화를 시켜서 계산을 해보자 라는 얘기예요. 뭐냐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알파고 여기서 여기까지를 베타라고 두면 뭘 할 수가 있냐면 탄젠트의 알파 값이 a분의 6이 되고 탄젠트의 베타의 값이 이거분의 이거죠. a분의 2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려고 했던 이 세타는 알파에서 베타를 빼준 거니까 여기다 탄젠트를 씌워서 탄젠트 세타는 탄젠트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로 표현이 되고 이놈이 1 플러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분의 탄젠트의 알파 마이너스 탄젠트의 베타 이런 모습으로 모양 변화가 되겠어요. 그럼 얘는 이쪽이 7분의 4고 얘는 1 플러스 a분의 6 a분의 2 분의 여기 a분의 6 빼기 a분의 2죠. 얘는 1 플러스 a제곱분의 10이고 이쪽은 a분의 4가 되겠습니다. 계산할 때 귀찮으니까 이 위아래다가 전부 다 a제곱을 다 곱해놓고 시작을 할게요. a제곱 플러스 12는 4a가 되고 이것이 7분의 4가 되니까 4를 먼저 지웁니다.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7a 플러스 12 이퀄 0이 되겠죠. 따라서 얘는 a-3 a-4가 0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표현되는 a 값이 3 또는 4라는 값이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게 a 길이만 쓰는 게 아니라 이게 주어진 게 탄젠트니까 여기 있는 애를
탄젠트 형태의 정보로서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어진 게 탄젠트이기 때문에 탄젠트로 해결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1번 문제에서 탄젠트의 세타가 a제곱 플러스 12분의 4a라고 되어 있었죠. 당연히 a는 길이이기 때문에 0보다 큰 건 당연한데 여기 있는 세타의 각이 최대가 될 때 탄젠트 세타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a만 나와 있는데 탄젠트가 최대, 그러니까 탄젠트 값, 그러니까 세타가 최대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탄젠트는 세타가 커짐에 따라 탄젠트의 세타도 커집니다. 세타가 당연히 예각인 경우에 한해서만 얘기를 드릴게요. 세타가 커짐에 따라 탄젠트 세타가 커져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얘가 이 세타가 최대가 되면 탄젠트 세타도 최대가 되는 이런 형태의 값이 된다라고 하는 걸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여기 있는 요 놈이 최대가 되는 값을 찾으시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a제곱 플러스 12분의 4a라고 되어 있죠. 분자 분모 쪽에 정보들이 다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냥 아무 쪽이나 최대치수를 맞추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보를 분모 쪽으로 다 옮겨올 겁니다. 분모가 좀 복잡하니까 분자 분모를 a로 싹 나누세요. 4 a 플러스 a분의 12 이런 식으로 나눠주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분모 쪽에 산술계를 적용해서 최대 최소값을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얘는 2루트 12가 되기 때문에 4루트 3이 되겠죠. 그럼 여기 4루트 3이 최대니까 최소니까 여기다 넣었을 때 전체의 값이 최대가 나오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탄젠트 세타의 최대값은 얼마가 되냐면 4루트 3분의 4가 돼서 루트 3분의 1이라는 값을 갖게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예제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일반 해법에 대한 연습들을 좀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sin x가 2분의 1이 되는 값을 보도록 할 겁니다. 2분의 1이 되게 하는 특수각을 한번 구해보면 sin의 6분의 파이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6분의 파이 하나 있어. 사인의 형태가 x가 사인의 6분의 파이 되면 x는 n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1의 n승의 요거 6분의 파이 하나만 쓰시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할 게 뭐냐면 여기다가 n에다가 0을 대입하면 6분의 파이고 n에다가 1을 대입하면 파이에서 6분의 파이를 빼니까 6분의 5파이고 n에다가 2를 대입하면 2파이에서 6분의 파이를 더한 놈이 되겠죠. 6분의 13파이 이런 식으로 모든 걸 다 구할 수 있어요. 여기서 n에다 마이너스 1도 대입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위아래로 전부 다 정수에 대해서 다 표현해서 자기가 원하는 범위 내에 있는 해를 한 번에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이 일반 해법이다라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형태로 바로 나오시는 방법으로 계산을 하셔야 된다. 자, 다음 코사인 x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라는 형태의 값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를 뒤에를 코사인으로 모양 변화를 줘야 되긴 하거든요. 여기 코사인의 알파, 이 알파 값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특수각 하나 정도만 찾으시면 됩니다. 금방 찾으실 수도 있고 복잡해가지고 찾기가 불편한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러면 어떤 거를 기준으로 잡아야 되느냐를 한번 보시면 탄젠트 x가 있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죠. 일단 마이너스일 때는 플러스로 먼저 값을 좀 생각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플러스일 때 요 값이 얼마냐면 4분의 파이죠. 그럼 마이너스일 때 요 값은 여기 파이서부터 4분의 파이만큼 뒤로 당겨져 있는 거기 때문에 요 자리가 4분의 3파이구나. 보통은 가장 작은 각 아니면 음수로서 가장 작은 각 중에서 보통 고르기 때문에 지금은 알파를 4분의 3파이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의 x는 2n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4분의 3파이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탄젠트 루트 3의 일반회를 구하려고 합니다. 빠르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탄젠트의 값은 루트 3이 금방 특수각으로 알고 있는 거죠. 얘가 3분의 파이입니다. 탄젠트의 일반회법 공식이 n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 이렇게 표시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4번 문제부터 변형된 문제들이 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자, 탄젠트 x 곱하기 탄젠트 4x가 1이 되게 하는 0에서부터 4분의 파이 사이에 나타나는 각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가 곱해져 있는데 이 각 차이가 좀 심해요. 예전에는 이렇게도 그러니까 이거를 x로 만들어서 풀기로 했지만 지금은 그 공식을 배우지 않기 때문에 얘네를 탄젠트의 4x는 탄젠트의 x분의 1이라는 형태로 모양을 바꿉니다. 자, 바꾸고 나면 여기 표현되어 있는 요 놈이 뭐가 되냐면 코탄젠트 x가 되죠. 아까 탄젠트 4x가 코탄젠트 x 이렇게 표현되면 여기 있는 코탄젠트를 탄젠트 형태로 변형을 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뭐냐면 탄젠트에 2분의 파이 마이너스 x라고 변형을 주면 탄젠트 4x랑 탄젠트 이게 동일하다. 그러면 얘를 특수각처럼 처리해서 4x를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마이너스 x라고 표현해 주시면 x를 구할 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 자, 그러면 5x가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형태가 되기 때문에 x는 5분의 n파이 플러스 10분의 파이 형태가 되고 여기에다 n에다 넣어서 0에서 2파이 사이 안으로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n에다가 0을 대입하는 형태에서부터 시작입니다. 10분의 파이가 되겠죠. 자, n에다가 1을 대입하면 얼마가 되냐면 5분의 파이, 10분의 파이니까 10분의 3파이가 되고요. n에다가 2를 대입하면 5분의 2파이니까 10분의 4파이죠. 10분의 5파이가 돼서 얘는 2분의 파이가 되면서 범위가 넘어갔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x의 값은 요 두 개만 되더라. 0부터 2분의 파이 사이에 따라서 10분의 파이하고 10분의 3파이라는 모습으로 모양이 바뀌겠습니다. 자, sin 2x가 sin x가 되게 하는 문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얘는 두 가지 형태로 문제 풀이를 좀 해볼 건데요. 자, 먼저 첫 번째 풀이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풀이는 우리가 좀 전에 배웠던 일반해법을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일반해법을 사용하는 방식은 일단 sin의 2x가 sin의 x가 됐기 때문에 2x는 n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1의 n승의 x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럼 얘는 n이 짝수일 때와 홀수일 때로 나눠서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인은 좀 귀찮아요. 선생님 그래서 코사인을 더 좋아합니다. 자, n이 2m이라고 표현이 되면 2x는 2m파이 플러스 x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x의 값이 2m파이 형태를 이루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n이 2m 플러스 1이라는 형태로 홀수인 경우에 대한 얘기를 드립니다. 그럼 얘는 2x가 2m 플러스 1 파이가 되고 그 뒤에 마이너스 x가 되겠죠. 얘는 3x가 2m 플러스 1 파이이기 때문에 x의 값이 3분의 2m 플러스 1 파이 형태로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묶어서 이제 x를 표현하실 때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x는 2m 파이 또는 x는 3분의 2m 플러스 1 파이인데 여기서 m은 뭐? m은 정수 뭐 이런 식으로 모양을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다른 형태로 문제를 푸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 텐데 뭐냐면 기본적으로 그 삼각함수에서는 각을 맞추는 게 가장 기본적인 기술이에요. 각을 맞출 수가 없는 경우에 일반해법을 쓰는 방법을 사용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각을 맞출 수 있을 때는 맞춰주는 게 가장 좋은 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sin의 2x를 2의
sin x 곱하기 코사인 x 이런 식으로 옆으로 넘겨서 인수분해하는 형태로 문제를 해결할 거예요. 그러니까 sin x로 묶어주면 2 코사인 x 마이너스 1 이퀄 0 이렇게 표현돼서 sin x가 0이거나 아니면 코사인 x가 2분의 1이 되는 걸 찾아야 되는데 sin x가 0, 0, 1, 마이너스 1이라는 아주 특별한 얘기죠. sin x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0이 되는 모습은 얘는 x가 n파이가 되겠습니다. 또는 자 코사인 x가 2분의 1이 되는 특수한 각이 얼마인지 금방 아시죠? 이렇게 돼가지고 2분의 1이 되는 값이죠. 여기 이게 2분의 1이 되는 값이 여기 3분의 파이이기 때문에 얘는 x의 값을 2n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파이 이런 식으로 쓰셔도 됩니다. 선생님은 지금 이 문제라면 두 번째 걸 선택을 했겠지만 일반 해법을 연습하기 위해서 먼저 풀이를 해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sin x는 sin y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얘는 x를 기점으로 잡아도 좋고 y를 기점으로 잡아도 좋아요. 그거는 뭐 상황에 따라 바꾸면 되니까 지금 이 상황이면은 y를 먼저 기점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보통 xy 좌표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모양을 바꿔서 sin의 y는 sin의 x라고 표현하고 여기 있는 y가 n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n승의 x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좌표로서 또는 그래프로서 의미를 담는 문제에 가끔 등장을 하기 때문에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탄젠트 알파가 3분의 1이고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가 1일 때 탄젠트 베타의 값을 구하래요. 그러니까 탄젠트로 정보가 나와 있는 거죠. 알파 플러스 베타가 주어지고 알파가 주어졌을 때 베타를 구해라 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거는 베타는 알파 플러스 베타에서 알파를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아예 덩어리로 보시면 됩니다. 탄젠트에 알파 플러스 베타를 한 덩어리를 보고 여기서 알파를 빼주면 우리가 탄젠트 베타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얘 값이 1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겠죠. 중간에 마이너스니까 탄젠트에 알파 플러스 베타 곱하기 탄젠트의 알파 분의 탄젠트에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탄젠트의 알파 이렇게 표현을 해서 1 플러스 1 곱하기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표현이 돼서 얘는 3분의 4분의 3분의 2가 돼서 값이 얼마가 되냐면 값이 2분의 1이라는 값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x에 관한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x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가 0의 두근이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일 때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는 3분의 1의 값을 갖고 있을 때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일단 두 근의 관계성이 나왔기 때문에 탄젠트의 알파 플러스 탄젠트의 베타가 마이너스 사인 세타고요. 자, 그 다음에 탄젠트의 알파 곱하기 탄젠트의 베타가 코사인 세타입니다. 자, 그러면 탄젠트의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되어 있는 놈이 1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분의 탄젠트의 알파 플러스 탄젠트의 베타라고 표현이 되죠. 그럼 얘 놈은 몇이냐면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분의 마이너스 사인 세타라고 표현된 요 놈이 값이 3분의 1이라는 얘기네요. 요걸 정리해서 코사인 값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먼저 해두셔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맨 처음 시작을 할 때 언급을 안 드렸지만 꼭 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방정식에 두근이 나왔어요. 그게 탄젠트 알파 베타라고 나와 있으면 여기 표현된 요 값은 실수거든요. 어차피 그 함수값, 탄젠트 함수값이 실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수예요. 두근이 실수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얘는 뭐냐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인의 제곱 세타 마이너스 4 코사인 세타가 0보다 뭐다? 크거나 같다라는 사실을 먼저 적용을 해 두시고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코사인의 범위가 이 범위 안에 있는 애들만 구해 라는 그 범위를 구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1 마이너스 코사인의 제곱 세타 마이너스 4 코사인의 세타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코사인의 제곱 세타 플러스 4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억지로 얘를 범위를 구해서 여기 나온 것 중에 범위가 어떻게 돼 구하셔도 되지만 값을 구해서 넣어주셔도 돼요. 일단 얘는 보류해 두고 이쪽을 정리하겠습니다. 얘는 분자 분모가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귀찮네요.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1분의 사인 세타가 3분의 1입니다. 곱해주시면 3 사인 세타 이퀄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1이라 제곱시키면 9 사인의 제곱 세타 이퀄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2 코사인 세타 플러스 1 얘를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로 바꿔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 주시면 값이 10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2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8 이퀄 0이 나와서 5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4는 0이에요. 여기서 이제 코사인 세타를 계산하시면 몇이 나오냐면 마이너스 5분의 4하고 1이라는 값이 나와요. 그럼 이 두 값을 여기다 넣었을 때 만족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으셔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1을 여기다 넣어보면 당연히 만족이 안 되죠. 그러니까 얘는 제외시키고 여기 있는 마이너스 5분의 4를 대입해서 이 범위가 이걸 만족해 라고 해서 이 값을 고르셔야 된다는 거죠. 마이너스 5분의 4를. 그래서 어떤 2차 방정식에 두 군이 나왔어. 그거는 실수 범위야 라는 것이 나오면 판별식을 먼저 적용을 해놔야 되겠구나. 이 범위 내에서만 구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먼저 해놓고 가셔야지 틀리는 것이 없이 문제를 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두 직선이 이루는 각에 관한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두 직선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ax-y 플러스 1은 0하고 x-3y 플러스 2는 0이라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 4분의 파이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두 직선이 이렇게 알파라는 각을 갖고 있는 직선과 베타라는 각을 갖고 있는 직선 사이의 각이 여기 세타가 되겠죠. 결국은 세타는 뭐냐면 큰 각인 알파에서 작은 각인 베타를 빼주는 형태로 모양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직선을 보면 기울기가 a예요. 그래서 x축과 이루는 각의 탄젠트 값이 a고 여기 있는 직선은 x축과 이루는 각의 탄젠트의 값이 3분의 1이다 이렇게 결정을 해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두 개를 뺀 각이 세타다 라는 걸 생각을 할 거고요. 그럼 탄젠트에 알파하고 베타를 이렇게 빼주겠습니다. 근데 얘하고 얘 중에 누가 큰지를 모르니까 여기다 절대값을 시켜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1 플러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분의 탄젠트의 알파 마이너스 탄젠트의 베타라고 표현이 될 거고요. 그럼 얘는 1 플러스 3분의 1 a가 되고 얘는 a 플러스 a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자, 이 값이 좀 귀찮습니다. 여기는 이제 이 값이 이게 4분의 파이가 되기 때문에 1이고요. 이쪽은 위아래다 3을 곱해서 절대값 a 플러스 3분의 3a 마이너스 1 이 값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a 플러스 3분의 3a 마이너스 1이 1인 경우와 a 플러스 3분의 3a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인 경우 두 가지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 앞에 걸 계산하시면 a 값이 2가 나올 거고요. 자, 뒤에 걸 계산하시면 a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옵니다.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입니다. 삼각형의
각에 대한 형태를 다루기 때문에 일단 길이를 좀 간단한 형태로 정리해 가지고 모양을 보도록 할 거고요. 옆에 모양이 일부 약간 잘려나가서 약간 크게 복사를 좀 해놨습니다. 자, 일단 AB의 3배가 AD라고 나왔으니까 AB를 1로 보고 여기를 3으로 보고 뭐 한 칸당 3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는 2가 되겠죠. 이렇게 이제 모양을 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알파각이 나왔는데요. 알파각은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삼각형에서의 각이죠. 그렇지? 그래서 2하고 1하고 여기 루트 5일 때의 삼각형에서 모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사인의 알파는 루트 5분의 1, 그 다음에 코사인의 알파는 루트 5분의 2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모양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베타를 좀 볼게요. 베타는 이 삼각형인데요. 그러면 사인의 베타는 루트 여기가 3, 1이니까 루트 10이죠. 여기. 그 다음 이쪽은 3이고 이건 1이니까 루트 10분의 1이 되겠고 코사인의 베타는 루트 10분의 3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구하려고 했던 사인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을 계산할 건데요. 얘는 공식을 알고 계시죠.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를 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던 값을 그대로 쓰시는 겁니다. 루트 5분의 1 곱하기 루트 10분의 3 플러스 루트 5분의 2 곱하기 루트 10분의 1 표현을 해서 루트의 50분의 5가 되겠죠. 여기 있는 놈은 5 루트 2라고 되기 때문에 값이 루트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삼각함수 주어져 있고요. 이것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자, 선생님이 최대 최소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최대 최소 문제를 푸는 가장 기본적인 포인트는 뭐냐면 첫 번째로 한 문자로 정리하고 그 다음 두 번째로 그래프를 그려라. 이게 가장 기본적인 얘기라고 말씀드렸어요. 뭐 세세하게 조금 달라지거나 이걸 해결할 수 없을 때 도형이나 뭐 산술기하라든지 어떤 부등식을 사용해서 문제 푸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기본은 얘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거기에 맞춰서 문제를 좀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3 sin x 마이너스 2 코사인 x 마이너스 6분의 파이 플러스 1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있는 모양을 y는 3 sin x 마이너스 2에다가 일단 각을 먼저 맞추시죠. x라는 각으로 맞출 거예요. 얘는 6분의 파이 특수각이니까 풀 수 있습니다. 덧셈 정리로. 그래서 코사인의 x 곱하기 코사인의 6분의 파이 더하기 사인의 x 곱하기 사인의 6분의 파이 더하기 1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얘는 3 사인의 x 마이너스 2에 코사인의 x에 얘는 2분의 루트 3이고요. 사인의 x에 2분의 1이 되겠죠. 이것이 더하기 1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얘는 2 사인의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3에 코사인의 x 플러스 1입니다. 자, 지금 이게 두 개의 문자 형태로 정리가 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인 코사인이니까 얘를 하나로 바꾸는 방법이 합성시키는 거구나. 이 앞에 거랑 이 뒤에 거의 제곱을 앞으로 뽑아주고 루트 7에 사인의 x 플러스 알파 플러스 1입니다. 원래는 정확하게 쓸 거면 사인의 알파가 루트 7분의 마이너스 3이고 코사인의 알파가 루트 7분의 2라는 이런 모습을 그래프상에다 그려서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안 해도 되는 게 뭐냐면 얘는 x에 제한이 없어요. x가 전범위야. 아무렇게나 막 움직여. 그러면 사인의 x 플러스 알파도 전범위예요. 그러면 루트 7만큼 올라갔다가 루트 7만큼 내려가니까 얘의 최대값 최소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값이 제한이 되어 있으면 그래프를 정확히 그려야 되지만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 함수의 제일 큰 건 루트 7,
제일 작은 건 마이너스 루트 7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최대값이 얼마냐면 루트 7 플러스 1, 최소값이 루트 7 마이너스 1 해서 라지 m과 스몰 m을 곱하시면 6이라고 답이 나오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 다시 말씀드렸지만 최대 최소는 한 문자로 정리해서 그래프 그리는 걸 제일 우선시해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도형 문제입니다. 도형에다가 뭔가를 숨겨놓은 형태의 문제입니다. 자, 일단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요. 먼저 중요 내용을 한번 설명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미적분에서 원이 등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미적분에서 원이 등장하면 얘는 첫 번째 각을 도입을 하고 그 각에 의해서 삼각함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미적분에서 원이 등장하면 걔는 삼각함수에 관한 내용일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아요. 왜냐하면 그 원리, 삼각함수가 나온 원리가 원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원이 등장했을 때 삼각함수를 써서 문제 푸는 문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미적분에서 원이 등장했을 때 각을 도입해서 삼각함수 만든다. 이거 엄청 중요한 얘기다. 꼭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문제를 보겠습니다. 반원이 있고 그 반원 위에 있는 점이 있어요. 그러면 반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의 특징이 있죠. 얘는 뭐냐면 직각삼각형이에요. 그러면 이게 직각삼각형이면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각을 도입한 다음에 여기 있는 길이들을 삼각함수로 전환해서 문제를 풀도록 하라는 얘기의 문제입니다. 자, AP를 보겠습니다. AP의 길이는 6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시켜야만 AP가 나오니까 6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BP의 길이는 6에서 사인을 감아서 만들어야 되니까 6 사인 세타입니다. 따라서 AP 더하기 BP 이거는 6 사인 세타 더하기 6 코사인 세타라고 되어 있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이 삼각함수의 최대값을 구하려면 종류가 다른 두 종류이기 때문에 합성을 시켜서 하나의 삼각함수로 만드셔야 됩니다. 여기다 6을 찍고 여기다 6을 찍은 다음에 대각선 길이를 먼저 만드시고요. 요 각을 잡으시면 되죠. 4분의 파이입니다. 따라서 얘는 6 루트 2에 사인에 세타 플러스 4분의 파이라고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 삼각함수가 최대가 되게 하는 각은 요것이 몇이 될 때냐면 이게 2분의 파이가 될 때예요. 그러면 그때 세타가 뭐냐면 세타는 4분의 파이가 될 때죠. 여기 보면 요 세타를 잡은 요것이 도형에서 잡았기 때문에 전 범위를 다 움직이진 않아요. 여기 있는 이 세타의 범위는 0서부터 시작해서 90도 이상 넘어갈 수가 없거든요. 2분의 파이 사이의 값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가네? 그럼 요 세타는 맞구나. 따라서 2분의 파이를 만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최대값이 얼마다? 따라서 6루트이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도형 문제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이 있고요. 거기에 AOD가 4분의 파이인 그런 삼각형이 주어져 있습니다. 원의 내부에. 그때 ABD가 세타일 때 사인 2세타를 구하라 라는 형태의 문제입니다. 자, 이거는 일단 정보를 좀 우리가 좀 단순화 시켜야 되는 상태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길이가 안 주어져 있으니까 어차피 삼각함수이기 때문에 길이를 자기가 결정을 하셔도 돼요. 뭐 닮은 형태로 커진다고 해서 삼각함수가 달라지는 건 아니니까 OD의 길이를 1이라고 정하고 AD의 길이를 1이라고 정하면 반지름이 루트 2라고 나오겠습니다. 여기도 루트 2라고 나오겠죠. 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좀 한번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이 위쪽에 있는 이쪽 삼각형은 지금 역할은 다 했다고 보셔도 돼요. 11 루트 2를 썼으니까. 자, 지금 봐야 될 건 뭐냐면 이쪽에 아래에 있는 BOD에 관한 얘기인데요.
BOD만 보면 세타 마주보고 있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BOD 요 각은 몇이냐면 4분의 3파이입니다. 그러면 여기 마주보고 있는 BD의 길이만 계산하시면 돼요. 그럼 사인 법칙으로 사인 세타분의 1은 4분의 3파이, 사인 4분의 3파이분의 BD라고 나오기 때문에 BD만 계산하시면 되거든요. 여기서는 코사인 제이 법칙을 쓰셔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공식 쓰는 게 귀찮으신 분은 이렇게 옆에다가 직각을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어 주시면 여기 길이가 2가 되고 요 길이가 2가 되기 때문에 BD의 길이는 여기는 루트 5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뭘 볼 거냐면 사인 세타분의 마주보고 있는 변 OD 1, 그 다음에 사인의 4분의 3파이분의 그쪽에 마주보고 있는 길이 루트 5라고 해서 사인의 세타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얘는 루트 5분의 얘는 2분의 루트 2죠. 그냥 루트 2분의 1로 쓸게요. 계산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사인 세타가 루트 10분의 1이 됩니다. 그럼 사인 세타가 루트 10분의 1이면 코사인 세타는 당연히 일사분면의 각이니까 루트 10분의 3이 되겠고요. 사인의 2세타는 덧셈 정리 배각 공식이죠. 2에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를 계산하시면 되기 때문에 루트 10분의 1 곱하기 루트 10분의 3 곱하기 2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얼마냐면 10분의 6이 되고요. 얘는 5분의 3이라는 값이 나오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쪽 단어는 삼각함수 자체 내용을 하는 거는 내신에서만 중요해요. 나중에 수능으로 넘어가고 3학년 넘어가고 할 때는 이쪽 단원보다 미분적분에 사용되는 삼각함수만 잘 쓰셔도 돼요. 기본적인 공식 암기는 제일 우선이니까 공식을 제대로 암기하시고 자꾸 써먹어 보셔야지만 몸에 뱄니다. 특히 미적분은 항상 상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유는 자꾸 써서 몸에 배지 않으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꼭 자꾸 보고 자주 연습하시고 반복 연습하시면서 몸에 배도록 만드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